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감독님이 누구냐면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이라 하면 이분입니다. 부산행, 염력, 반도, 뭐 정의, 계시록, 얼굴 뭐 이런 거 만드셨는데, 근데 이분의 필모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필모예요. 지옥, 굵직굵직한 애니메이션을 감독하신 분이다. 자기만의 색깔이 가지고 계신 감독님인데, 자, 감독 연상호, 배우가 박정민 그리고 권혜요, 이 두 분이 주연이고요. 이번에 조금 이슈가 좀 된 게 박정민 배우가 몸값이 그래도 좀 되잖아요. 왜냐면은 젊은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응답하라 1988 때부터 내가 지금 뭐 얼음? 얼음? 이게 인간이랑 사귀는 건가? 그 약간 짜증스러운 연기 스택, 짜증 계보. 옛날에는 원래 그 이성균 배우가 그 짜증의 계보를 만들었다면, 박정민 배우도 그 짜증의 계보를 또 이은 배우가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우리나라 젊은 배우 중에 한 분이거든요. 다른 한 분은 그 정신병동의 봄이 와요하고 오징어 게임 3에서 나온 그 하신 분, 그러니까 작중에서 실제로 말고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배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민 배우의 연기가 포스트 이병헌의 포지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권혜요 아저씨는 뭐 다들 아시죠? 여러 가지 작품에서 보셨듯이 이게 영화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돼요. 초저예산이야. 그래서 그러면 출연료 어떻게 줬지? 박정민 배우가 개런티가 없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간 이유가, 진짜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야. 이런 한국 영화가 계속 나와야지 한국 영화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영화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 영화를 별로 안 보거든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안 본다 그게 아니고, 실망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재밌었던 경우가 손에 꼽았어요. 하다못해 천하의 봉준호도 미키 세븐틴에서 휘청을 넘어서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복불복을 뽑는 느낌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난 그게 싫어. 그 정도로 재밌나 해서 보러 갔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가 있는데 보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 스토리가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이게 스토리보다는 약간 배우의 연기나 어떤 그런 연출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뭔 내용이냐면요, 권혜요 아저씨가 박정민 배우의 아빠야. 근데 권혜요 아저씨의 과거를 회상할 때는 또 박정민 배우가 해요.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설정이야. 권혜요 아저씨가 장님이에요. 블라인드 장님인데 도장을 기가 막히게 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손에 예리한 감각으로 도장을 파는 일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걸로 유명세까지 떨칠 정도로, 와이프가 없는데도 혼자서 박정민을 키워. 진봉사야. 스토리가 좀 알려졌나봐. 세간에 취재를 하러 와요. 몰라,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런 데서 뭐 PD가 와가지고, 여자 PD가 와가지고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장의 역사를 세웠다, 뭐 한국의 새로운 떠오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일부러 막 띄워주면서 하는데, 이게 뭔가 옛날 과거 얘기를 혜요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은 갑자기 혜요 아저씨가 저기 좀만 쉬었다 갑시다 막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안 해줘. 박정민 배우도 뭐 아버지 나름의 사연도 있고, 엄마도 그냥 우리 버리고 갔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엄마였지만 자기를 버렸다고만 알아. 깐난쟁이 때 버렸어. 기억도 없어. 엄마에 대한 얼굴도 몰라. 딱 이렇게 있다가 취재가 끝났어. 그래서 며칠 동안 더 취재를 하기로 했어. 왜냐면 박정민 배우가 약간 유명세 같은 걸 원했나 봐.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정민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땡땡땡 씨라고 아시죠? 누구요? 정민 씨 어머니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생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죽었대. 엄마의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와야 된대. 뭔 소리야? 하고 박정민 배우 혼자 가요.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그냥 갔다. 어느 날 밤에 그냥 사라졌다, 이 얘기만 했어.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대. 그냥 그게 끝이야. 박정민 배우가 딱 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울 같은 느낌이잖아. 카서스나. 근데 백골인 거임. 백골이 되려면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 자그마치 40년 전에 죽었던 시신이 지금 발견된 거야. 왜? 아파트 개발하다 땅을 파다가 뭐야 이거 보니까 백골이 있었대. 어떻게 엄마인 거 알았지? 하니까 안에서 그 옷가지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대. 그래서 조회한 결과 당신 어머니가 맞다 해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백골을 본 거야.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도 잘 모르겠대.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도 아들 된 도리로서 장례식을 딱 치러주는데, 장례식에 외가 쪽 사람들이 온 거야. 그리고 엄마 쪽 사람들. 근데 아빠가 엄마는 가족이 없댔는데? 뭐지? 왜 말이 계속 다르지? 이 외가 쪽 사람들이 왔는데 존나 띠꺼워 말하는 게. 진짜 미친 개무례해. 막 토할 것 같아. 역겨운 수준으로 무례해. 그래도 가족된 도리로 온 줄 알았는데 뭐 다른 문제로 온 거였어. 박정민 배우가 여기서 이 짜증스러운 연기를 하는데, 이게 연기가 참,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연기 진짜 할 줄 안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박정민 배우 특유의 그 짜증나는 연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매드무비야. 이 짜증 연기 매드무비. 어쨌든 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나오는데 엄마에 대한 얘기, 엄마 사진을 좀 달라 그랬어. 당신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뭐 사진만 줘라. 우리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정사진에 넣을 사진도 없다. 아들 된 도리로서 사진이라도 달라 했는데 사진이 없대.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못생겨서 사진 안 찍었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못생겼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생겼다는 얘기가 계속 붙어 나와. 그래서 못생겼다? 그런 얘기하면서 또 긁히잖아, 아들로서. 더 이상 스포라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누가 죽였을까? 뭐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그 과거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주제의식이 나오는 그런 영화다. 간략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게 박정민이 정말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연기자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두 번째 이병헌, 두 번째 뭐 송강호, 두 번째 최민식 그 정도 포지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선균이랑 이병헌을 합친 것 같은 연기를 해요. 초반부에 거기까지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조커나 기생충 볼 때 느낌이에요. 조커가 그 레리 대가리에 총 쏜 것처럼 그 분노를 따라가게 돼. 이런 분노와 이런 속도감과 이런 박정민의 감정을 계속 이용하면은 진짜 명작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반부만 권혜호 배우도 연기를 되게 잘한다. 장님 인터뷰하는 씬에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한다. 실제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둘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약간 단점이면 단점인데 그 여자 PD분이 있어요. 이 둘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여자 PD분이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색깔이 연기 티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 여자 PD가 연기할 때 몰입감이 살짝 깨져요. 못하는 건 아니야.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그 색깔이 안 맞아. 마치 민물과 바닷물이 안 섞이는 것처럼 안 맞아버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배우들 연기는 진짜 이거다.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변곡을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든다. 그냥 좀 슴슴했던 것 같아. 평점을 먼저 드리자면은 10점 만점에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괜찮은 한국 영화 나왔다 뭐 이런 평이 좀 지배적인데 웰메이드 맞거든요?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취향이 아니고 펀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약간 톡톡 쏘는 맛이 좀 부족했다? 탄산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밍밍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에 박정민의 그 분노가 진짜 느껴지거든? 그 표정 연기를 참 너무 잘해서 그 관객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묻혀줘요. 보여주는 걸 넘어서 독처럼 묻혀놔. 그 분노를 계속 가져갔다면 이거는 기생충이 됐을 거야. 그 분노의 텐션, 그걸 위플래시나 기생충이나 그걸 싹 가져갔다. 그러면은 올해 최고를 넘어서 정말 최고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근데 고점 한번 탁 찍고 이렇게 슥 내려오는 느낌이야. 아쉬웠어. 개인적으로 그 분노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어땠을까? 뭔가 좀 희미했어. 주제의식이라든지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살짝 옅어졌어요. 국물이 너무 많이 추가된 느낌? 주제가 약간 타고난 불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민 배우의 엄마가 정말 순수하게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해. 그리고 박정민 배우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잖아. 그 둘이 만나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덜 들었어요. 저는. 그 여자 PD가 약간 중간에 연기인지 정의감인지 갑자기 캐릭터가 돌변하는 그게 있거든?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박정민 빼면 다 역겨워요. 기본적으로 역겨움이 깔려있어. 그 중에서 선을 택하라고 강요를 하는 느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거기서 어떤 화두를 툭 던지는 게 아닐까. 야 너넨 무슨 생각했어? 이런 느낌이 오거든. 딱히 그걸 왜 보여줬지? 오히려 보여줘서 고고함이 사라졌달까? 왜 보여주지? 그걸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상상의 자유를 좀 빼앗긴 느낌? 좀 흐지부지했던 것 같아. 이게 뭘까?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본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부에 박정민의 분노, 그 불편한 시선, 그런 분위기 그걸 이용해서 그 템포로 엑셀을 쭉 밟았다면 박정민이 조커가 돼줬더라면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 초반부가 넘어가고 스토리가 조금 고리타분하긴 해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개인적으로는 극장 가서 안 봐도 될 것 같다. 이거는 극장에서 볼 만한 이점이 딱히 없다. 이건 나중에 VOD로 나오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약간 기대를 좀 너무 한 것 같다.